밖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대학가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명지 전문대 연극영상학과 남자 교수진 전원이 성추문 논란에 휩싸이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이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상우 프로파일러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우 최용민 씨가 교수로 있던 명지 전문대 연극영상학과 남자 교수진 전원이 이 성추문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교육자의 추악한 민낯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최용민 씨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바로 사과를 하고 사직을 했고 다른 예. 남자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이 각각이에요. 뭐 그냥 징계를 받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이미 징계가 진행된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댓글에다가 사과하는 댓글을 일일이 이렇게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 학교는 전체 교수가 6명인데 연극영화과에 4명 남자 교수가 지금 다 징계를 받게 됐으니까는 그러니까요. 대체 강사를 이게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법에 보면은 예. 특히 교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정이 엄격해요. 그래가지고는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은 이제 당연 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뭐 이 징계 조치를 피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형사처벌이 진행돼가지고는 형벌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퇴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이 학생들이 선망하는 게 요즘 연극영화과거든요. 그렇죠. 네. 화려하고 또 잘 나가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보면은 이 업무 구조가 어떤 교수 중심의 프로젝트라든지 도제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권력 구조가 형성돼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성적 가치관이 개입이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예술대에서 유독 이런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서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도제식 교육, 이런 폐쇄적 교육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제도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 사람이 좀 추천해주는 쪽에서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배역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실습 같은 거를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실습에 의해서 어떤 배역 구성은 전적으로 지도교수, 교수의 재량이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판단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절대적인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것이 일종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적어도 도덕적으로 벗어났다 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병폐가 있는 거고 특히 네. 예술대라든가 이런 뭐 예체능 계열 쪽이라고 표현해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도적인 개혁, 그러니까 도제 시스템을 넘어서는 어떤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대학은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권력을 좀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잖아요. 될 텐데 이런 미투가 사실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이 지금까지 주였는데 이제 또 개강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 미투 바람이 태풍이 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사람은 그래도 이성을 가진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내가 권력과 이런 조건이 주어져도 절제를 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게 참 그러니까요. 안타까운데 네. 이제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워낙에 확산이 되다 보니까는 대학가에서도 SNS를 통해서 익명 게시판에 나도 이런 일이 있어서 나도 저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네. 거기서 학생들은 학점을 따야 되고 학위를 따야 되고 뭔가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교수들은 그 권력의 정점에 있다 보니까는 권력 구조가 형성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런 젠더 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가 되고 예. 또 이게 또 일반 직장하고는 또 다른 게 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이번에 그 명지전문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도 보면은 주로 MT를 가가지고는 뭐 빼빼로 게임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 학교는 그래도 문화예술계 같은 업계 전반은 아니니까 그 안에서 어떤 조사단을 꾸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회가 중심이 돼가지고는 진상 규명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다면은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그 4명의 남자 교수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미투 운동이 또 확산이 되거나 혹은 뭐 수그러들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나온 예. 사람들이 그 남자 교수들 4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교수의 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흐름은 앞으로 이제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의식 구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참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제도적으로 어쩌면 이 성폭력, 성추행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학 자체에 어떤 제도화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내부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고발하고 싶어도 고발하게 되면 2차 폭력,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네, 그렇죠. 대학 내에서 이제 기존의 시스템은 그겁니다. 이제 교수를 고발한다 하더라도 그 고발령이 바로 그 교수한테 가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제3자적인 어떤 시스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수와 교수 동료들에 의해서 그것이 일종의 중재가 되거나 하니까 고발해봤자 사실은 그것이 자기한테 바로 오거든요. 누가 고발했다는 것이 바로 올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 구조가 사실은 이 고발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을 막게 되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입을 다물게 되니까 그것이 당연한 해도 되는 행동인 줄 예. 알게 되는 거니까 더 이렇게 좀 증폭되는 이런 구조를 시급히 제3자가 개입해서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겠죠. 예. 네. 대중음악인 남궁현 씨 성추행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또 가열되고 있거든요. 남궁현 측이 이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가 이 남궁현 측이 회유한 정황을 또 폭로를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 지난 28일이었죠. DC인사이 갤러리에 A 씨라는 분이 예. 남궁현 씨라고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한글 초성만 썼어요. 니은, 기역, 이응 이러면서 대중음악 가구 드러머인데 뭐 지난해 10월에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는 남궁현 씨 측에서는 이제 재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예. 이거 허위 사실이다, 사실 무근이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그래서 고소장까지 접수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성 측에서는 남궁현 씨 측에서 회유했다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남궁현 씨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여성의 어머니가 우리 애가 서운한 게 있다고 전화가 와가지고는 대화를 한 거지 그냥 대화를 한 거지 회유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궁금하네요. 그때 뭔가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굳이 어떤 대화를 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남궁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또 추가 폭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B 씨라는 여성인데 네. 나는 이거 90년대에 당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나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장소가 그 뭐 남궁현 씨의 어떤 집이고 그 집 안에 부인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녹음실에서 나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당했다 폭로를 하니까 남궁현 씨 측에서는 그것 또한 기억이 나지 않고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가지고는 일단 남궁현 씨 측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잖아요. 예. 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려면 이게 허위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를 밝혀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여성 가해자로 지목된 이 여성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진실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궁현 측에서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사실 조민기 씨나 오달수 씨 모두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과의 입장을 냈거든요. 이 남궁현 씨도 이렇게 되리려 보십니까? 근데 지금 좀 추가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2차 추가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남궁현 씨한테 뭐 상황이 좋은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것은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댓글을 달아갖고 그 사실에 대한 정황적인 부분은 분명히 그 남궁현 씨와 관계가 있었던 건 맞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법률적 위반의 부분인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인지는 정확히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사실에 대한 판단과 법률적인 형태의 위반에 대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이 범죄 위반이냐 그 부분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제 공방이 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 법적 공방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일단 그런 예.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정을 해야 될 거 예. 아니에요. 팩트를 확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CCTV라든지 뭐 목격자 아니면 뭐 통화를 녹음한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그렇게까지 당하게 된 경위가 뭐였는지 그 폭행 사건이 있고 나가지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진위 여부를 판별을 할 것이고 그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문자로 이후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진실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또 지난 2014년이죠. 박원순 시장 캠프에서도 이 관계자가 이 여성 작가 A 씨를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상황을 당시 알지 못했다면서 결국 모두 자신의 불찰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은폐를 했다라는 의혹조차 지금 사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황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자원봉사 활동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총괄하는 활동가가 있었습니다. 총괄하는 활동가가 자원봉사자한테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 것 자체는 그건 팩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인데 문제는 그 팩트와 아울러 갖고 박원순 시장이 알았느냐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관련된 부분을 백서로 요구를 했고 박원순 시장은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뒤에 후속 조치가 안 됐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네. 왜냐? 그거를 선거 백서를 요구를 했는데 해주겠다고 했다고 하면 분명히 알았다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고 그러면 왜 안 됐느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폐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알았는데도 몰랐다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건 이해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몰랐다고 박원순 시장이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처리가 사실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 직원 내부 게시판에는 직접 겪은 이제 성추행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커지니까 서울시가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건 실효성 있다고 봐요. 예. 이제 서울시에서 게시판에 우리도 미투 할까요 하면서 뭐 5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한테 어쨌다, 뭐 식당에서 구내 식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지금 예. 이런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문화예술계라 그러면은 어떤 구심점을 갖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냥 업계 전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검찰, 경찰, 서울시,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렇게 조직이니까는 그 안에서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권력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의지만 있다면은 밝히는 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이 미투 운동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성폭력, 성폭행 이런 폭로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피해자들이 다시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해자들이 뭐 사실 집행유예나 벌금형 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으면서 우리 법 체계 자체에 대한 이런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얘기될 수 있는 성폭력의 범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강간 범주가 예. 있겠고, 성추행 범주가 있겠고, 성희롱 범주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어떤 언어에 의한 성희롱 범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법적인 규정에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에 의해서 성희롱 범죄 이게 범주가 있는데 그것은 처벌을 그러니까 사업주에 대한 부분, 과태료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있는 성희롱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로 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합적인 형태의 성희롱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종합적인 어떤 것은 없다고 하는 거고 형법상에서 추행과 성 강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추행인지 아니면 희롱인지에 대한 것을 또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제추행은 맞는데 예. 나머지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건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거 더 크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인 직장인들, 직장 여성들이 당하는 많은 언어적인 이런 폭력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주가 아닌 당사자를 대상으로 그걸 일일이 어떤 당사자한테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논란이 아예 차제에 종합적인 법률, 통합적인 법률을 만들자라는 것이 여성계에서 하는 주장입니다. 예. 이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누군가 잘못을 폭로했을 때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이제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면은 처벌을 한다고 돼 있어요. 다만 그게 어떤 공익적인 관점에서 나온 거라면은 또 예외적으로 처벌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원칙은 처벌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는 전과자가 있다. 뭐 누구누구는 뭐 아버지는 어떻게 부정행위를 했다. 누구누구의 아버지는 부정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거면 처벌이 돼요. 근데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지금 진실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는 이유가 이게 혹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꺼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외국처럼 우리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사실일지라도 어떤 사람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시킬 수 있는 만한 사실들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누구는 전과자다 이런 거는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질 수 있는 건데 예. 이런 걸로 피해자가 또 받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처벌 안 한다고 하면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외국과는 달리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경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벌하자는 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다만 이번에 미투 운동을 제기한 그런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게 그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는지 여기에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과연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추행을 했다는 게 보호할 가치가 있을 만한 명예인지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미투 운동을 제기한 거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상 공익적인 관점에서 나온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 봐요. 다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거를 폐지할 것이냐 이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일단은 미투 운동 자체가 공익적이니까
이게 죄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예. 입장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